네, 민생입수다 이정민입니다. 어, 전형 요강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의대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아마 저를 알고 찾아오신 분들은 연고대 내지는 중대 이대 일반 생명 계열, 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또 시험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학생들이 얼마 안 남은 시험을 앞두고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 이화여대부터, 왜냐면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이화여대가 이제 14일이죠.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13일이고요. 연세대학교가 조금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대는 1월 달에 항상 시험 봤었기 때문에, 시험 순서가 먼저 나오는 학교들부터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화여대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실게요. 일단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형 뭐 심플합니다. 사실 의대 같은 거 보다가 일반 생명 계열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반영하는 게 막 몇 프로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선발 단위, 그러니까 생물시험 보는 단위만 제가 지금 남겨놓은 거고요. 생명과학 전공 단위랑 과학교육과 단위. 인원 발표를 딱히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시험 날짜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인원 발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두 선발 단위에서는 생물시험 봐가지고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게 현재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매년 그랬지만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거는 이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학교 마찬가지 학력증명 내지는 졸업증명,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성적증명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 관련해서는 900점이 만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점인 친구들이 제일 영어 점수 높게 받는 거고요. 그 아래 차등으로 해가지고 이대가 가지고 있는 환산표가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어에 따른 점수는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대 준비한 학생들은 최소 900 이상은 토익 준비가 좀 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그리고 학업계획서 서류 자기소개서 비슷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매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른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이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요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제 저한테 어차피 듣고 싶은 말씀은 생물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생물시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험 범위는 일반 생물학 범위인 거고요. 이대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객관식도 나오고 주관식도 나온다. 객관식이 20문항이고 주관식이 10문항이다. 그래서 전체가 30문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런데 특이점이 있다라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관식이 있는 시험지다. 뭐 예를 들자면은 고대 같은 경우는 원래 100% 주관식인 거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 작성지를 보시게 되면 OMR로 객관식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주관식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주관식이 있는 학교인 건데, 주관식 작성 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OMR 시험지 하나를 가지고 주관식도 채점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문제 유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시시간 100분입니다. 30문항을 100분을 주는 건 편입시장에서는 타이트한 시간은 아닙니다. 막 되게 쪼린 시간은 아닌 거고요. 보통 이제 의학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보다 한 10분 더 많게 주는 편인데, 그래도 뭐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문항당 그래도 한 3분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넉넉한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매년 시험장 가서 느끼는 거지만 되게 여유 있게 푸는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문제 유형을 좀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항 유형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모든 일반 생명 계열 편입이 그렇지만 단순 지식 문항 비율이 절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와가지고 조금 문항 유형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패턴이라서요. 불과 제가 이제 기망 처음 왔을 때 한 5년 전에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캠벨 책만 읽으면 되는 거를 시험 준비를 해주려고 내가 수업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 지식 문항이 거의 80% 정도? 그런데 최근 5개년 사이에 약간 편입 문항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입이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뭔가 현재 상황을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수능 다시 보는 거 요거밖에 방법이 없었던 건데 또 다른 해법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면서 조금 입지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난이도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지식 문항 같은 경우에 없지는 않습니다만 비중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제가 수업할 때 혹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년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중대는 안 갑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장 가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를 좀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중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오픈하는 학교라서. 근데 이화여대하고 고대하고 연대는 항상 갑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느끼지만 이화여대 들어가기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만 가지고 봤을 때 문제 제일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합답형, 그러니까 보기 박스 안에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 거 합답형 문항하고 단순 오지선다 문제가 섞여 있는 편인데요. 합답형 문항이 지금 제가 예시로 띄워드린 문항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죠. 이게 약간 귀여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개 암호 그 정도 나올 수 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합답형 문항 중에 제일 길게 봤던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까지 나왔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옳은 거 골라본다라고 하는 문항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진짜로 개념이 명확한 학생들이 아니면 선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동스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시문항으로 드린 거는 밑에 보기를 안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5개 선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밑에 이제 보기를 보여드리자는 이유 중에 하나는 1, 2, 3, 4, 5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답형의 보기 박스를 주고 이제 구성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2개씩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뭐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3개씩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식 내용만 가지고 보면 단순 지식 문항이 맞기는 맞는데 아주 정확한 기억력을 요구한다라는 점에서 아주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항들이 꽤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생물학 범주가 되게 넓죠. 30문항까지 커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는 매년 느끼지만 정확하게 커버합니다. 미출제 문항 없습니다. 식생분진까지 전부 다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를 들자면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합답형 항목 중에 분류 문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식물, 생태, 분류 쪽에 있는 개념들을 보기 선지를 넣어버리기 때문에요. 이화여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 여기 조금 자신 없으니까 슬쩍 버려버릴까 라는 생각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수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문항이다. 단순 지식 문항만 가지고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생물학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일단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수성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언급이 되는 겁니다만 디귿하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식물 쪽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식이 교재에 있기는 한데 나는 한 곳에 모여있다고 얘기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단원통합 문항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문항 같은 경우에 육상식물에서 볼 수는 있는데 동물에서 볼 수 없는 특징 이렇게 해서 기억번 선지는 지금 세포분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공생관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을번은 기체교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음번 같은 경우에는 세포 마찬가지 세포 융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래서 하나의 문제 안쪽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좀 난이도 있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객관식 구성을 본다라고 할 때 저는 단순 지식 문항하고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원통합 문항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섞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꼼꼼하게 문항들을 보셔야 한다. 지엽적인 것도 문제가 나오는 게 이화여대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와중에 만점자가 매번 나온다는 거. 그래서 경쟁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합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쉽다고 해서 합격이 쉬운 건 또 아니다. 문제가 쉬우면 만점자가 많단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시험이 됐건 간에 문제가 쉽건 어렵건 합격은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어렵고 합격도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주관식 문항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이상한 말을 조금 해드렸는데 뭔 소리야.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21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입니다. 근데 주관식을 시작할 때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기 박스가 하나 나와요. 제가 PPT 실력이 안 좋아서 이게 PPT에 원문자로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15번이 끝이더라고요. 근데 16번부터 20번도 다 이제 원문자로 표시가 돼서 결과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을 풀이를 하게 되면 어찌됐거나 답이 숫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OMR에 마킹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같은 경우는 21번부터 30번이 주관식이지만 이게 OMR로 마킹을 하게 되어 있는 문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가 전부 다 나온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유형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문항이 작년 21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켈빈 사이클인 거니까는 광합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광합성과 관련된 수치값 3개를 지금 걸어놓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답은 그 수치를 더하게 나와 있는 문항인 겁니다.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게 한 두세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값들을 문장에 나오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것들의 합을 물어본다라거나 곱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는 문항, 이렇게 주관식을 낸다거나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개통수랑 관련돼 있는 표현인 거잖아요. 요것도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할 때 경우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문항들로 주관식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21번부터 30번까지가 숫자로 답변은 되는데 그 숫자가 1번부터 5번까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주관식이 시작하는 맨 처음 보기 박스가 주어지게 되고 이 중에서 답을 골라가지고 번호로 마킹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화여대의 주관식 문항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뭐 코돈 서열주고 안민우산 몇 개 연결돼 있니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디에 도름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안민우산이 몇 개니 내지는 바뀌었을 때 안민우산 개수 몇 개 바뀌겠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든지 뭐 얼마든지 숫자로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3가지 문항 정도로 유형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준비할 때 유의사항으로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 겸용적 결국 변이점 관련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6번째 아미노산의 중간 2번째 염기가 치환도련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글루탐산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발린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염기서열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캠벨 교재만 열심히 보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캠벨 교재 이상의 지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조금 어렵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 드립니다만 연대, 고대, 중대, 이대 중에서 생물 문제만 본다라고 하면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학교 서열 따져봤을 때 몇인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물은 무조건 탑이에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화여대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작년이랑 겹치는 문제 거의 안 냅니다.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대 그런 문제 한 문제도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기출문제는 참고 용도로만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준비하시는 여학생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암담하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문장 연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숫자 계산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요. 준비하시는 분들 합답형 문제 되게 복잡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아마 분자생물학 교수님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분자생물학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전형을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참고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학교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시죠. 인생입수다 이정민이었습니다.